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지난주에는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는 듯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 등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반면에 2021년 주도주로서 큰 주가 상승을 보였던 2차전지, 엔터, 게임 업종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년에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는 어떤 산업이 될지를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내년에 주도주가 될 산업으로는 첫 번째, 반도체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올해 성장을 이끌었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여전히 그 시장을 이끌 거라는 돈 버는 성장주 논리가 있는데요. 각각이 어떠한 논리로 해당 섹터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지를 따져본 다음 최종적으로 제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내년에는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일을 하다가 신영증권으로 이직한 박소연 전략팀장의 2022년 전망 제4국명 투자로 간다라는 2021년 12월 2일 리포트의 핵심 내용이 바로 2022년에는 공급망 재편과 투자 확대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그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논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올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졌죠. 이러한 품귀 현상은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P와 Q 중에서 생산량인 Q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먼저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닌텐도가 내년 생산 목표를 당초보다 20% 하향한 점, 애플도 신제품 아이폰 13의 반도체 물량을 선배정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생산량을 50%나 줄인다는 계획 등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Q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P,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재고를 많이 축적해두어서 생산량에 차질이 없게 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식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입니다. 여기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왜 가격을 인상하거나 재고를 비축하거나 캐펙스에 투자한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되는지는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정비, 즉 설비 투자가 큰 기업일수록 매출이 줄어들면 타격이 커서 역 레버리지가 발생합니다. 즉 비용 중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 비용이 높을수록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나 판매량을 적극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고정비가 큰 산업일수록 Q가 감소할 때는 적극적인 가격의 인상 또는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박소연 팀장의 논리입니다. 즉 이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발발 이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극심했던 게 바로 반도체 분야인데요.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 부족은 단순 공급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전방 산업인 메타버스와 NFT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폭증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러온 결과인데요. 특히 이러한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에게 EUV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는 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재편과 극단적인 부족 현상 등에서 각 정부와 기업들이 발벗고서 캐펙스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재 반도체의 상황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테네시에 파운드리 20조 원 투자를 결정한 점과 SK하이닉스의 8인치 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 인수가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유치를 하면서 조 단위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고, TSMC의 파운드리 공장을 일본이 유치하면서도 4천억 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각 정부들도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관련된 팹리스나 IP 설계, 그리고 장비 등 반도체 업종 전반에 투자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가 바로 내년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주된 논리입니다.
이에 반해서 2022년에도 여전히 올해의 성장을 이끌었던 돈 버는 성장주 BBIG가 여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유명한 퀀트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 돈 버는 성장주의 시대에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영업이익의 증가가 많아진 기업들이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세계 기업 실적 증가율이 둔화를 하게 되면서 기업의 실적 둔화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희소성을 부여하는 프리미엄을 지속하는 환경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과 같이 BBIG 업종, 성장주라고 알려진 BBIG 업종이 돈을 벌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순이익 비중이 2021년에 코스피의 6.5%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7%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앞으로도 희소한 성장을 보여주는 돈 버는 성장주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성장주가 주도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금리가 앞으로는 오를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성장주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금리가 1% 초반에서 2%까지 상승할 때에도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반론의 예시를 들었고요. 특히 2021년에서 2022년과 2023년으로 해가 갈수록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즉 50% 이상 증가하는 기업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에는 40%였지만 내년에는 20%, 내후년에는 8%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업종의 주도주로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바로 미디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매 업종으로 퀀트 자료상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산업 중에서도 내년에 금리 인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주가의 민감도가 조금은 낮은 기업을 분석하는 듀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같은 이익 증가율이라면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유리하고 같은 듀레이션이라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유명한 애널리스트는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이 나온 지 약 일주일이 안 되었는데요.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의 주도주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인트로에서 알려드렸던 12월 2일 목요일 주가 흐름인데요. 12월 2일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 3%로 큰 상승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11월 중반에 저점 이후에 현재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의 수급의 변화와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기업들에서 포착되고 있는 반면 올해 내내 주가 상승이 좋았던 2차전지, 엔터, 그리고 게임 업체들의 주가는 12월 2일 목요일 큰 폭으로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한 달 11월 1일부터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아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2년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주도주, 즉 유망 섹터는 어디인가요? 물론 반도체 그리고 돈 버는 성장주인 BBIG 두 논리에서 모두 중요한 건 그래서 어느 기업이 돈을 벌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가가 초점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10월과 11월 반도체 투자 뉴스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로 주식시장의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논리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가 이 반도체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투자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좋아질 거라는 논리였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도 한 걸음 비껴나 있고 이미 수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도 한껏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업종들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2년의 주도주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양한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일 뿐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의 투자 전략으로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두 가지 논리를 따져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그 두 가지 논리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동의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어떠한 기업들이 투자 매력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